잠시 후 범보수권 단일화의 향배가 결정됩니다. 남부지법에서 조만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이 신청한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텐데요. 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정민 변호사. 김문수 후보 측이 내거나 혹은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처분 신청 건수가 총 4건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일단 뭘 멈춰달라 이렇게 좀 신청을 한 건가요? 네,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5일에 공고가 있었던 이 전당대회 그리고 전국위원회 소집건에 대해서도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예. 그리고 7일에 공고가 있었던 전국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대선 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또 해놓은 상태고 이제 또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당원의 여론조사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가처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당에서 후보랑 지도부 간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법정까지 간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인데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 이게 통상적으로 법원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의 결론을 내릴 확률이 좀 높나요? 사실 이렇게 정당 내의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기본적으로 조금 소극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이제 법원에서 언급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정당의 정치적 의사라든가 혹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런 내부 질서에 지나치게 관여를 했을 때는 이 정당의 정치 활동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설치를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정당의 당직자 선출 방법이 또 문제가 됐던 건에서도 예. 이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적 그리고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서 상당히 신중한 판단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봤을 때 이번 건에 있어서도 뭐 기존의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 법원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소극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김문수 후보자의 그런 신뢰이익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만간 뭐 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혼이석 대변인. 근데 만에 하나 이 결정이 기각이 난다면요. 그러면 일요일쯤으로 예상이 되는 그 전국위원회 이게 좀 문제 없이 그대로 개최가 될 수 있나요? 근데 김 후보 측에서는 사실 이게 여론조사를 돌려서 여기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확정하는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비대위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해서 그것을 이제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네. 그 과정을 이미 비대위에서 의결한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여론조사가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법원이 그것을 이제 막지 않는다면, 인용하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아마 이제 비대위에서 다시 의결하게 될 것이고 그래요? 당원 네. 74조 2항에 이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대위가 의결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가 의결하면 만약에 이제 후보가 교체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더 여론조사 높은 것으로 나온다면 비대위가 그것 이제 사실상의 교체를 의결할 것이고 최종적인 절차는 원래는 전당대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불가할 때는 전국위원회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일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확정하고 바로 후보 등록하고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될 겁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냈던 그 가처분 신청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그 그래픽을 보면은 총 4건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게 하나 있습니다. 서정민 변호사. 이 세 번째 있는 대선 후보 지위 확인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이 가처분 신청건인데 이게 사실 김 후보가 어제까지만 해도요. 당사 사무실에 마련된 대선 후보 별도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 본인이 직접 출근을 해서 나 이렇게 정당성 있다, 나 후보다 이런 점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우선 이런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뭐 인용 여부에 따른 쌍방의 이해관계가 어떠한지 또 장래 본안 소송으로 진행이 됐을 때 승패는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이런 재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김문수 후보의 그 후보자 지위가 당규상 얼마나 또 확정적인 상황인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네. 자신의 그런 자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가 있을 텐데 그 신뢰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볼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이 후보자를 교체한다거나 혹은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이 결국에는 그 안에 당의 자율성 보장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요. 조금 전 1시 그리고 또 어제부터 이 당에서 여론조사를 시작한 게 종료됐습니다. 또 그리고 방금 전 4시에는요, 당원 투표도 종료가 됐고요. 오늘 저녁에 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었는데요. 당에서는 일단 이게 뭐 공개를 해도 되는지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요, 이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강제 단일화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는 그 당내 그 변란 행위이기 때문에 뭐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은 모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자, 이남희 기자, 뭐 가처분 결과를 기다려보고는 있지만 이 모든 수단으로 응징한다. 김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나요? 일단 지금까지 내민 카드는 사전에 막아보겠다. 전국위도 열지 마라, 전대도 열지 마라, 후보 지위 확인해달라였잖아요. 어제 지금 한덕수 후보랑 만나서 어제 김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공식적으로 뽑힌 후보를 가지고 단일화하라는 게 어딨냐? 예. 이거는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앞서서 홍준표 전 시장도 화를 내면서 이거 진짜 다 경선 참여했던 사람들 돈 물어줘라,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바꾸는, 교체하는 시도가 있다면 손배소나 추가로 여러 가지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남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지금 후보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속에서 당 지도부가 강제적인 방식으로, 어찌 보면 좀 폭력적인 방식으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명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틀 속에서 할 수 있는 사전적 법적 조치는 다 한다. 그리고 앞서 김재원 지금 비서실장인가요? 도 의견을 얘기했지만 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제가 볼 때 실제 당 지도부가 저렇게 막무가내식을 밀어붙이면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서 뭔가 구제받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본인의 카드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그다지 많지는 않다. 네. 자, 그러나 남는 과제는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려고 단일화했던 거냐? 그럼 국민의힘이 과연 이렇게 단일화가 만약에 아름다운 단일화는커녕 오히려 폭력적인 방식으로 깨진다면, 강제적인 후보 교체로 이루어진다면, 그러고도 과연 대선에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네, 뭐 잠시 뒤에 또 여론조사가 선관위 자문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공개를 할지 말지 결과가 나오겠지만요. 만약 이게 공개가 됐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여기서 한덕수 후보가 더 우세하게 나온다면은 후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오늘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사이에요. 오늘 오전에 저렇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 뒤에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의원총회 자리에서 그야말로 갈등 양상이 극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10시 반에서 50분 사이에 출발한다 그러면서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후보님 오실 때까지 의원님 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보님께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후보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5월 7일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 있는 당직자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단일화에 제가 응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남희 기자, 파열음이 상당했어요. 근데 당초에 원래 김문수 후보가 참석한다 이렇게 알려진 시간이 11시였는데 이게 당에서 김문수 후보 일정 때문에 11시 30분으로 늦어진다 이렇게 공지를 했었고 실제로 김 후보가 도착한 시간이 11시 56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늦은 건데 의원들이 저렇게 문 앞에서 손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작부터 기싸움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시에 온다고 했는데 계속 안 와서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꽃다발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꽃다발까지? 저렇게 두 손을 모으고 가지런히 모으고 기다려서 김문수 후보를 맞이했고 저 때만 해도 만날 때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모습 계속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요. 네. 이후에 이제 의총장에 들어가서 꽃다발을 주고 이렇게 하트 표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김 후보가 바로 이 쌍권 지도부 면전에서 이렇게 후보 끌어내리는 강제 단일화가 어딨냐? 내가 나가서 이기겠다라면서 사실상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김 후보가 발언이 끝나고 난 뒤에는요 거의 박수도 치지 않았고요. 그냥 의원들이 다시 추가로 발언하려고 했는데 네. 김 후보가 그대로 나가면서 조배숙 의원이 붙잡기도 하고요. 사실 영상에 담기지 않았지만은 권영세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끝까지 뛰어나가면서 김 후보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래요? 잡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그 후보와 의원들과 신경전이 벌어졌고요. 좀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화나 있는 모습. 그럴 거면 왜 단일화 한다고 그랬냐, 김덕수 한다고 했냐, 화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 네. 근데 꽃다발도 준비하고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사과도 하고 한 거 보면은 분위기 좀 나름 잘 풀어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상황 예상 못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쨌건 이제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김문수 후보 입장도 뭐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3일날 선출이 됐는데 7일까지 단일화 그건 이제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예. 무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도부가 처음부터 한덕수 후보를 기획하고 공작하고 그랬다는 것은 저는 이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전당대회를 거치고 나면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 선출되면 컨벤션 효과로 좀 지지율이 오르고 이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측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르지 않았고 네. 사실은 시한도 이제 7일이 아니라 11일까지로 나흘이 늦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추이, 지지율 추이가 그다지 이게 변동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지금 하면 뭐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어제 오늘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자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미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 당 1차, 2차 경선 때도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 결과만 얘기했죠.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공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구를 결정하는 데에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럼 아직 공개 여부는 더 기다려 봐야겠군요. 예. 조금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이 수치는 공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과만. 누가 더 잘 나왔는지까지는 나올 텐데 정확한 수치는 이제 공표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린 걸로 제가 뉴스 들어오기 전에 지금 확인은 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계속 뭐 그 결과가 한 7시쯤에 의원들한테 공유는 될 텐데 이게 수치는 네. 지금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가처분 결과도 조만간 나올 테고 이 여부도 확인을 할 수 있을 테니 오늘 밤 굉장히 파장이 일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조경태 의원은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지도부를 향해서 당장 물러나라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 정기당 교수 감정의 골이 상당히 드러난 거잖아요. 수면 위로.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뭐 김문수 후보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한들 당이 좀 선거운동에 협조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이 6선입니다. 조경태 의원도 아마 6선 하는 동안에 이런 정도의 어찌 보면 좀 막장극 같은 이런 현장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지금 오늘의 이 지경이 이뤄진 것은 오늘 의총 현장이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꽃다발도 전달해 대선 후보가 된 처음으로 전달 꽃다발이에요. 자, 후보 맞이하려고 다 대기하고 있어. 근데 막상 후보 입에서 나온 것은 단일화를 박차고 나가는 거였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비대위원장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당대표인데 자기 발언만 하고 또 의총장을 나가버립니다. 이런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의총을 했을까 싶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된 것의 가장
세 가지로 아마 나눠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현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두 권으로 압축되는 현 지도부의 오판과 무능, 이런 게 오늘 이 상황을 만든 측면이 굉장히 크다.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에게도 물론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탐욕이라 할까? 권력 의지, 좋게 보면 권력 의지죠. 단일화를 그렇게 약속해놓고 전당대회 당선될 때는 단일화를 얘기하더니 겨우 되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 당의 어떻게 보면 이 현 주소를 만든 또 요인이다. 세 번째, 당 바깥에 물론 있습니다만 꽃가마만 타겠다는 한덕수 후보, 이게 다 어우러져서 오늘의 이런 어떤 당의 어떤 상황이 처참한 상황에 이른 건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선거운동 은 불가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명분도 없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공당이고 108석의 어떻게 보면 당인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하게 됐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 이 방송 직전에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김문수 캠프 쪽에서 당장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아침에도 이 당 망조가 들었다 이러면서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를 향해서 천벌받을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 김문수 캠프가 기자들에게 공지를 한 게 뭐였냐면요. 선대위원장으로 전격 영입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홍 전 시장이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된 줄 알았는데 언론을 통해서 나 그런 거 아니다라면서 또 부인을 한 거거든요. 이게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정기동 교수 보시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만에 하나 상황을 대비하고자 하는 김문수 캠프 측의 저는 조급함이라고 봅니다. 조급함이요? 당장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만에 하나 여론조사를 공표하게 되더라도 김문수 후보 측이 조금이라도 수치가 좀 높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 홍준표 선대위원장설을 언론에 리크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 저는 일정한 조급함이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지금 하시는 말씀마다 사실 자기 본인에 관계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홍준표 후보는 정계를 은퇴를 결심하고 또 공표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으로 돌아올 일도 없었고, 그러나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는 도움이 되는 이른바 지금 현재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를 계속 연일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병상련의 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조금이라도 우리 쪽에게 유리하게 끌어들이고 싶은 그런 어떤 희망사항이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조급함이 드러난 거라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홍유석 대변인 보시기에는 사실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이남희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뭐 이 경선 후보들이 나중에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데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힘을 안 실어준 것 같은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시장과 골목에서 만날 수 있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보통 시민으로 돌아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한 게 지난주였는데, 마음은 정계 은퇴를 안 하신 것 같고요. 미국으로 가신다는데 미국에서도 아마 SNS로 뭔가 발언을 계속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건 저희 당의 경선은 정상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겠다고 또 다 천명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그 과정에서 이제 오해와 감정들은 있었지만, 지금 처음부터 뭐 누구를 점지해놓고 경선을 뭐 사기로 치렀다, 이런 것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래서 김문수 해프닝을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리자면은, 김문수 후보 캠프 쪽에서 페이스북에 올렸었어요. 자, 홍준표 전 시장이 선대위원장 맞습니다라고 사실은 공개적으로 저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내렸어요. 왜냐하면은 내렸어요? 네, 홍준표 전 시장 측에서 제가 제안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거절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발표가 나온 다음에 저 글까지도 김문수 캠프에서도 SNS 글은 내렸습니다. 네. 방송 직전에 일어난 해프닝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러면 거침없이 유세 중인 이재명 후보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요, 이 후보는 민주당의 험지죠, TK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요새 굉장히 뭐 기세를 반영하듯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정기동 교수. 근데 저기가 찾은 곳이 영천인데 김문수 후보 고향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TK의 이재명 후보가 고향이 안동이고요. 또 김문수 후보가 영천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골목 경청 투어라고 하는 것을 선거운동 전에 쭉 순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1박 2일간 지금 TK 소위 이른바 투어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영천을 방문하게 됐고요. 오늘 그 영천이라고 하는 공간은 김문수 후보의 고향이지만 특별히 오늘 겨냥해서 간 건 아니고요. 전체 일정 속에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영천 그 방문을 통해서 TK 이른바 전통적인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의 대선 득표율 30% 득표율을 목표로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라고 하는 호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저런 이제 부드러운 색깔 니트를 입고 이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뒷면에서 민주당은 상권 분리 무너뜨리고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후보의 모든 죄는 다 무죄로 만드는 그런 법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그야말로 이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 저희 당 물론 실망스럽고 죄송합니다만은 국민들께서 큰 역사의 흐름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가처분 결과는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